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병원을 이전하고 개원하는 문제로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책 환자혁명은 7세를 찍었는데요. 이것도 벌써 좀 된 뉴스예요. 그래서 곧 8세를 찍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디스오더라 그래가지고 신경변성이라고 하는 퇴행성 신경질환들이죠. 오늘은 주로 이제 알츠하이머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것들도 해당이 돼요. 자폐, 파킨슨, 또 뭐 MS, 멀티플 스크lero시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다발성 경화증이죠. 그리고 ALS라고 하는 루게릭병, 또 간질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신경 다발들이 말라간다, 이게 죽어간다는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인데 현대의학에서는 치료가 없지요. 약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처방약, 뭐 에리셉트나 엑셀론 같은 약물이 처방되지만 약은 치료 목적이 아니고 병세를 되돌리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심지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의 진행을 막기를 바라는 정도, 예, 그 정도의 약인 건데요. 아직까지는 거기가 한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환자 가족분들 L도파 처방받아서 먹다가 좀 낫는가 싶다가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MS 다발성 경화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자폐 또는 이렇게 경계성 자폐 아동을 둔 부모님 아니면 에필렉틱 그 간질이죠. 예,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의 닥터 로버트 비치 박사가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이런 신경변성 뇌의 공통적인 문제가 ATP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ATP가 뭐죠? 예, 세포가 만드는 에너지죠. 에너지원인데 포도당이랑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ATP를 만들어서 그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굶으면 죽는 거고 산소 숨을 못 쉬면 죽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뇌에서 인지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이 떨리고 간질이나 발작이 생기고 이제 단추를 뭐 꿰다든가 하는 이런 어려운 타스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넥타이도 못 매게 되고 또 식사 시간이 언젠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지경으로 점점 이렇게 퇴행이 돼 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 아니면 치매인 건데 뇌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못 만들게 됐을까? 예전에 비해 왜 치매나 자폐가 많이 늘어났을까? 오래 살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치매는 50대에도 오는 게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제3의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1형 당뇨, 2형 당뇨 들어보세요. 3형 당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무슨 병이죠? 인슐린 저항 때문에 생기는 병이잖아요. 인슐린을 못 만들면 1형 당뇨 아예. 인슐린을 췌장에서 잘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포가 인슐린을 안 받아주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이 생기면 그거 2형 당뇨죠. 당뇨병 환자 90%가 다 그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당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살다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건데 요즘은 1.5형 당뇨도 많다 그래요. 네, 인슐린 저항도 있지만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으로 췌장에서 실질적으로 인슐린을 또 못 만들게 되는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살다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그래서 1.5형 당뇨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 아무튼 치매, 알츠하이머는 3형 당뇨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뇨병이랑 똑같은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당뇨병인 셈인 거예요. 2005년에 브라운 대학의 수선 델라몬티라고 하는 박사가 이걸 발견을 하고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근데 지금은 한 1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에너지 소스인 ATP를 못 만들어서 퇴행이 된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약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환자들이 조기 사망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누군지, 가족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겪는 게 가족들이 그걸 곁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됐었었는데 이게 미국 국립보건원의 닥터 비치 박사가 발견한 사실은 어떤 음식들 중에 어떤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들 중에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이 키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키톤이 뭐냐? 이게 대체 에너지원입니다. 보통은 에너지 하면 우리가 포도당, 탄수화물을 먹어서 포도당, 이렇게 포도당 대사를 잘 해야 되는 건데 이 덩치가 큰 포도당은 이제 인슐린이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하고 세포에도 들어가고 뇌에도 들어가고 이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인슐린 저항이 되면 인슐린이 못 들어가는 세포나 인슐린이 못 들어가는 뇌가 상태가 돼버리면 그 포도당을 우리 뇌나 세포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당뇨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슐린 저항, 대사증후군인 거죠. 그런데 포도당이 이 뇌에 들어갈 때 똑같이 인슐린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키톤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뒷문으로 쓱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키톤이 있으면 바로 세포로 들어가요.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ATP,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청정 에너지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파킨슨, 간질, 뭐 치매 상관없이 어떤 음식을 그럼 먹으면은 키톤을 내 몸에서 만들 수 있을까? 예, 바로 지방입니다. 특히 지방 중에서도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은 60%가 중세 지방산이에요. 중사슬 지방이라고도 하고 미디움 체인 트라이글리서라이드라고 줄여서 MCT 오일이라고도 하죠. 근데 MCT 오일은 바로 뇌에 가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인 거예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당뇨 비슷한 문제가 뇌에 생겨서 그러니까 뇌에 생긴 당뇨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대신 대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을 섭취를 해라. 한국에서 재작년에 큰 유행을 탔었던 저탄고지 식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방송에서 소개하는 바람에 열풍이 불었는데 이게 원래 저탄고지 식단은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저항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식단인 거예요. 잘 이해를 하고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식단입니다. 살 빼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아동 간질 환자한테 더 이게 기본 스탠다드 권장 식단이에요. 고기 많이 먹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으로 에너지를 보충해 주라는 거죠. 몸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중세지방산, MCT 오일, 코코넛 오일이면 더 좋은 거고요. 중세지방산이 뇌에 들어가서 이제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됐을 때 초기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바로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되돌아오고 기억력도 돌아오고 가족도 알아보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성격이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뭐 3개월, 6개월,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병세가 짙으면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참을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플로리다의 닥터 뉴폴트라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소아과도 아니고 신생아 전문의. 근데 이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남편이 50대에 너무 일찍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뒤져보기 시작한 거죠. 그 남편 증상은 mild cognitive decline이라 그래가지고 신약 개발 연구에도 참여할 자격도 안 되고 mild 그냥 살짝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코코넛 오일을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닥터 비치의 그 연구를 접하게 되고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남편의 경우에는 바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성격도 돌아오고 무드도 돌아오고 인지력도 개선되고 지금 8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다시 나빠지거나 이러지 않고 이런 거를 이제 아넥도시라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다. 라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케이스 스타디라고 그러면은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개인의 경험이라는 것이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죠. 의사들이 관찰한 어떤 환자의 특정 환자의 그 경험이. 예,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게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가 않잖아요. 코코넛 오일은 한국에서는 비싼가요? 그럴 것 같지 않던데. 여기는 진짜 싸거든요.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안전합니다. 자녀분이 간질이다. 아니면 자폐증이 있다.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알츠하이머, 치매, 뭐 파킨슨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장 시도해 볼 만한 옵션이라는 거죠. 단순히 코코넛 오일만 먹는 게 아니라 식단 자체를 저탄고지 식단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검색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저탄고지 아니면 LCHF 다이어트로 식단을 알아보실 수가 있죠. 이 저탄고지 식단의 요지는요. 내가 먹는 칼로리의 90%를 지방에서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한 10% 정도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특히 간질, 발작 이렇게 일으키는 간질 환자분들은 특히 아동, 어린이 간질의 경우에는 이 저탄고지 식단이 골드 스탠다드 그냥 식단이에요. 이 발작을 예방하고 병을 되돌릴 수 있는 식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코코넛 오일을 그러면 얼만큼 먹어야 되냐? 이 닥터 뉴포트가 책에서 제안한 건 하루에 3끼 식사를 하게 된다면 한 끼에 2수저씩, 그러니까 밥 숟가락으로 2수저씩, 하루에 6숟가락을 먹는 거예요. 그 만약 양이 좀 과했다 그러면은 설사하겠죠. 그 양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작용이 설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부작용이죠. 바로 알잖아요. 그리고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여러 차례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한 번에 6숟가락을 다 먹으면 느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목적은 하루 종일 계속 균등하게 이 키톤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눠서 먹는 게 좋다는 거죠. 비타민 B12 먹을 때랑 똑같죠. 한 번에 왕창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서 계속 혈중의 그 농도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러니까 나눠서 먹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죠. 코코넛 오일이라, 그러니까 중세 지방산이라 결국 포화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주치의가 알면 난리 날 텐데.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코코넛 오일 이 중세 지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몸에서 바로 에너지로 쓰는 지방이고요.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코코넛 오일을 먹은 환자들이 총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계시는 HDL은 올라가고요. LDL 내려가고 뭐 중성지방 다 내려갑니다. 저탄고지하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든가 수면 부족이다든가 플러스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을 많이 먹은 경우가 많아요. 고기. 단백질 많이 먹는 식단은 좋은 식단이 아니고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과도하게 먹은 단백질이 간에서 다 탄수화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골고루 먹었지만 골고루 먹은 게 아니라 탄수화물만 많이 먹게 된 거예요.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지방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미국의 다이어트리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5년마다 개정이 되는데 2015년 판에서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지방을 먹지 말라고 하던 기존의 그 내용을 완전히 삭제했어요. 인정을 이제 하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냥 그 중세지방산이 어디에 또 많은지 아세요? MCT 오일이 엄마 젖, 모유의 17%가 MCT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키톤을 에너지로 쓸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10파운드 신생아가 MCT 오일 3g 정도를 먹어요. 150파운드 성인으로 치면은 한 47g 정도 되는 거예요. 밥 숟가락으로 따지면 대충 대여섯 수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폐 아동이 또 저탄고지 식단을 철저하게 했을 때 발작이 좀 덜하고 아이의 행동도 좀 나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먹인 거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이랑 이제 먹는 양이 당연히 다르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0파운드 체중, 4.5kg 체중에 티스푼으로 4분의 3 정도. 하루에 먹는 양이 그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걸 하루에 2번, 3번 나눠서 균등하게 먹이면 더 좋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 건강한 분들도 코코넛 오일이나 아니면 저탄고지 식단을 가끔 하시면 좋죠. 인슐린에 의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고 우리가 혈중의 당, 또 이 혈당을 이렇게 낮게 유지하고 하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제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 코코넛 오일 관련 방송이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내용이 본인들에게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 혹은 친구, 가족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세요.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의 한 40% 정도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치매 환자보다 먼저 돌아가신다 그래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이라는 건 보통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분들께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이 치매로 내 생을 마감하면 너무 딱하잖아요. 치매는 힘든 병입니다. 뇌졸중과 함께 치매 너무너무 힘든 병이니까요. 잘 예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탄수화물을 줄이시고요. 먹는 거 관리 잘해서 뇌 건강을 여러분들 오래오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